저는 이재명이 이번 계엄 사태의 여파로 조기 대선을 끌어내어서 자기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지금 안팎으로 혼란 사태가 가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재명은요, 지금은 자기가 친미인 척 하지만은 이재명이 절대 친미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북 송금을 했잖아요. 대북 송금한 자가 어떻게 친미를 하겠어요? 만약에 북한이요, 이재명의 송금 사실과 이재명에 대해서 왔다 간 이야기들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북한이요, 이명박 정권과 남북로 가스전 만든다고 싱가포르 등에서 만나다가 나중에 북경에서 돈을 집어 던지면서 그 사실을 돈 몇 푼으로 우리를 꼬드기려고 한다고 폭로했지요. 그런 일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미국 앞에 친미 인사다,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군을 또 더 나아가서 1차 탄핵 소추안에 윤의 잘못이 반북, 반너, 반중한 것이다. 그리고 친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가요, 2차 탄핵에서 싹 뺐잖아요. 자, 미국에서도 그 탄핵 사유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미 대사가 이재명을 안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의 탄핵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불쾌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손을 들어주지는 않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 아니겠어요? 어제 트럼프가 당선 후 첫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아베하고의 관계, 또 이시바한테 이 아베 부인 아키에를 통해서 선물을 보낸 사실 등을 줄줄이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어요. 최근에 보면 미국이요,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과 일본에 상당히 트럼프하고 가까운 인사들, 비중이 있는 인사들을 중국 대사, 일본 대사로 임명했는데 아직 한국 대사에 대해서는 입도 안 떼고 있어요. 자, 트럼프는 어제 시진핑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말했고, 또 김정은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김정은과 유일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것은 미국이 에이테컴스 미사일 300km 사정거리를 허용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거꾸로 된 사실이에요. 북한은 10월 달에 이미 러시아에 갔고 에이테컴스 사정거리가 확장된 것은 11월 달이에요. 이만큼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다는 거고, 아마 트럼프 측에 이재명 측에서 지금 곳곳에 건을 대고 있을 건데, 자, 트럼프는 아마 한국 자체에 대해서도 좀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은 한국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하고 딜치기 좋은 상황이 오고 있다, 내가 딜 칠 때 이재명이는 그냥 쎄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고, 이것은요, 앞으로 그의 관세 보복 등의 보조금 철회 등이 한국에 아주 무자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결정하는 북한 핵 문제 처리에서 한국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북한이 ICBM만 안 쏘는 걸로 합의하고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한다,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잘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이재명은 분노한 국민에 의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국민들이 이재명이 한 결정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죠. 오늘 아침에 보면요, 외노자가, 한국의 공식적인 외노자가 100만 명이 돌파되었고 88%가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아마 20대 중에 88%가 월급 200만 원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30만 명이 공장, 농촌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꾸고 교사 등 전문 인력 취업도 40%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영주권 결혼 이민자도 역대 최대라서 상주 외국인이 150만이 넘는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 외노자 천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한편에 보면 미래를 갑으로 해서 버티는 기업들. 자, 그래서 기업들이요, 최근에 매출 줄고 성장도 둔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쓰는 것을 줄여가지고 간신히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트럼프 폭풍이 오고 또 12월 달이 포함된 4분기 기업 성적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지금 떨고 있죠. 자, 그래서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아마 어려움이 터지기 시작하면 주로 폐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멘이 요즘 해외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런데 국내에서 내수가 10년 이래 최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요 식품 회사들이 생산한 게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로 근근히 버틴다는 거예요. 자, 라면이 원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인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라면도 안 팔리고 새우깡도 안 팔리고 신라면도 안 팔리고 비비고 만두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먹는 것도 이렇게 아끼는 상황까지 가고 이제 커피도 안 팔리고 이 정도라면 이제 이것은요, 그 경기가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다. 유일하게 잘 팔리는 게 소주라는 거예요. 자, 이건 자포자기한 사람이 마시는 거 아닙니까? 국내 내수는 유통기업들의 이 향배가 보여주는데 내년이 무섭다. 유통기업 절반이 긴축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 절감 투자 축소 계획이 있고 곳곳에 유통 매장들을 팔고 있고, 그리고 10곳 이상은 가격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 가지고요, 지금 대출금 이자를 갖다가 못 버텨서 연끌족들이 두 손 들고 털고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경매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올해에만 지금 경매만 13만 건이라는 거예요. 11년 만에 최대라는 거예요. 고금리고 부동산 침체로 매매가 안 돼서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못 버티고 은행이 경매 처리에 들어갔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4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암울함이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로 부동산이라고 딱 쳐보세요. 경매가 쭉 나옵니다. 제일 앞에요. 그래서 연끌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매 처리된다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주도해서 자기가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 시장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는 임의 경매라고 해서 별도로 재판이 없이요, 법원에 바로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가 라면도 안 팔린다, 유일하게 소주만 잘 팔린다, 막장에 갔어요. 이재명이가 이걸 어떻게 수습합니까? 윤석열이 쫓아낸다고 감액 예산을 하고 저거가 감액해놓고요, 이제 윤석열 탄핵되고 나니까 추경하자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 와중에요, 양곡사법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쌀을 1조 원어치 필요도 하지 않는 쌀을, 버릴 쌀을 사주자고 합니다. 호남에서요,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윤석열이 쫓아내겠다고 얼마 전에 뭐 출발했다,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요, 이재명이가 설사 된들 저는 안보와 경제에서 그야말로 폭탄을 터뜨려버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대통령 안 하겠어요.